중요한. 이게 다 비닐하우스에서 자랐지만 먹어보니까 또 달기도 달더라고요. 요즘 과일은 안 달면 안 팔리니까. 안 팔리죠, 그죠? 네. 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달아요. 거의 정육면체인데 정육면체 가깝다. 쌤이 날씨가 오늘 쌤 대구는 뭐 30 몇 도까지 오른다 하더라고요. 담겨진 게 이 그림 예술이야. 예술 맞아요, 예술. 그래서 이 셰프들이 사실은 예술가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항상 했잖아. 맛보다는 비주얼. 비주얼 맞아요. 비주얼이 좋아야 입에 들어가면 왠지 맛있어 보이고. 저도 인정합니다. 자, 뜨거운 커피랑 어울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드셔야 합니다. 네. 네온탕을 왔다 갔다. 프란시스 베이컨 선생님들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죠? 화가로서는 말고 잘 아는 거는 아니고. 철학 그냥 철학자 베이컨 그거예요. 아니요. 알잖아. 이름만 이름만 연관은 돼 있어요. 나는 연관됐어요. 나는 미술로서는 베이컨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응. 역시 이 베이컨의 그림은 동양에서는 안 먹혀. 철학적으로는 그래 알아봤지만 그죠? 베이컨이 이제 그 철학자의 철학자 베이컨의 배다른 형님의 손자예요. 이 지금 화가 베이컨. 손자니까 이름을 같이 쓸 수 그런 있다. 얘기가. 되게 이제 외국은 선 자기가 뭐 존경을 하거나 뭐 엄마 이름도 그대로 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니까 같은 이름 많더라고요. 이 그림을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그림이 새가 부리가 새 같아요. 프란시스 베이컨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든 작품이에요. 제목은 십자가 책형을 위한 새 인물을 새는 맞긴 맞구나. 아니 세 가지 이게 하나 둘 세 개니까 새 인물의 습작 나는 이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 그림을. 워낙 유명하니까 TV 매체나 잡지나 십자가 책형 이런 이상한 특이한 이름 맞아 길어요. 그래가지고 뭐 왜냐면 십자가 책형이라는 건 지금 3면화예요. 이게 세 개가 음. 보통 성당에 가면 옛날에 그림들이 탁 적어놔요. 그래가 이제 미사를 올리거나 무슨 행사를 하면 탁 열어가지고 이제 재단화해서 쓰기도 하고 다 그림을 그리면은 세폭화라 하기도 하고 삼면화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그 이야기를 그릴 때 세폭으로 그리는 게 있는데 그걸 가져와서 세폭으로 뭔가 또 그렸어요. 제목은 십자가 책형을 뭐 위한 새 인물의 습작하고 이게 길게 돼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말할 때는 새 인물의 습작이랑 짧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제목이 나왔네요. 새 인물의 습작. 이게 새는 아닌데 진짜 세 개. 인물이니까 사람이겠죠. 사람이네요. 네. 오. 와. 이거는 그 그림의 그 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 네 맞아요. 깊이 알아요. 스토리를 모르면은 그냥 이 그림은 그냥 이상한 그림. 이상한 생각 이거 기괴한 끝날 것 그림. 같아요. 기괴한 그림. 지난주 보테로는 뚱뚱이 화가라고 네. 이 화가는 기괴한 괴물의 화가라. 음. 그러니까 인체에 왜곡한 것들을 릴레이 해가지고 오늘 프란시스 베이컨을 말씀드릴게요.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 유럽에서는 인기 짱이고 이 그림이 제가 항상 가격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이 소두비 경매에만 하면 세계적으로 막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인기도 더 하고 2014년도에 우리나라 돈은 1,500억 정도 낙찰을 받은 1,500억? 예. 뭐 이게 미술계에서는 이제 뭐 그치, 단위가 뭐 그치. 말도 안 돼. 이걸 상상을 초월하는 그림 그 가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루시안 프로이드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해가 그린 또 세포가 옛날 프로이드 그 나이고요. 아, 루시안 프로이드는 루시안 프로이드는 그 프로이드의 또 손자. 그렇지. 이 사람도 화가였어요. 어. 네, 둘이가 올려가지고 아주 절친으로 지내다가 가끔씩 서로 모델을 써주고 있었어요. 이런 세포카로 서양에서는 인기를 이끌었죠. 이 인물은 그래도 그나마 별로 왜곡을 안 시켰는데 이제 사람의 어떤 인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 와. 아.
대칭 뭐 그러시고 또 연결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음. 근데 되게 보통 사람들 이 그림 집에 걸어 놓을 수 있을까요? 좀 그러네요. 그래도 피카소보다는 덜 나네. 그쵸. 피카소는 그 색깔이 예쁘네. 예쁘고 각지게 입체적으로 분해해가지고 그렸다는. 쌤도 다 연관성이 있으셔서 역시 피카소 나옵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1909년도에 아일랜드인데 유럽에 건너오면서 그 당시 한참 인기 있던 피카소의 그림 전시장을 갔는데 완전 영감을 받았어요. 이 사람 그림 교육도 배운 적도 없고 내가 화가가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피카소 보고 화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쌤 진짜 뭔가 뽑아내는 게 피카소의 있으시구나. 느낌을 거기서 영향을 받기로 했어요. 자기 인물 안에서. 네. 근데 피카소는 붓으로 화면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차곡차곡 색칠하는 다음에 이 사람은 유화로 그려놓고 캔버스에 유화예요 다. 여기다가 스펀지나 헝겊으로 그냥 뒤틀어요. 자기가 그려놓고 휙 뒤틀어요. 뒤틀린 느낌이 있네. 맞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델의 이미지가 다 나와요. 닮았어요. 그냥 상상 인물이 색감은 부드러워요 이게. 파스텔 좀 느낌이 나는 그래서 거죠. 부드러워요. 이게 또 부드럽기도 하고 뭔가 뽀송뽀송하기도 하고. 자세히 보니까 뭐 그렇지도 않나요. 근데 일단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분들이 처음에 딱 보면 그렇겠죠. 기괴하고 고통스럽고 분노하고. 네. 유나. 맞아. 영화 그런 것도 있고 나홀로 줄비 있는데 그거 그거 나올 줄 말고 생각 없어. 또 있어요. 영화 전함 포템킨이라는 그 영화. 유명한 영화인데 저는 보진 않았는데 그 인물 중에 총을 맞고 비명을 지르는 간호사가 등장하는데 봤는데 기억이 안 나지. 그 완전 총살을 당했을 때 이제 눈을 맞고 하는 장면이 딱 클로즈업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모든 인물을 또 입을 벌린 걸로 고통스럽게 하는 많이 그려요. 이 장면 말고도 어마무시하게 아악한 걸 많이 그려요.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자화상 거예요. 자화상도 희한하게 그리죠. 잘생겼네요. 젊을 땐 잘생겼어요. 굵직굵직하게 생겼네요. 아까 그 뒤틀린 사람하고 뭔가 이미지가 비슷하다, 그죠? 자기 자화상이죠. 이것도 이제 자화상. 이거는 거의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고 오. 실제 사진이 어디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저분? 이분요? 예. 이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2차 대전 히틀러와 관련된 군인이 입 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거는 이제 그림의 소재들이에요. 잡지나 이런 지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올려놓고 자기 작업실에서 이제 그 모델을 세워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보고 사진을 보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젊을 때입니다. 비슷하다. 아까 비슷 크게 안 나오네. 그래도 이미지는 보이겠. 예. 요 있네요. 요거 얼굴 나와요. 한참 인지 떴을 때 아까 제가 보였던 새 인물의 습작. 요거는 두 번째 그려 1944년도가 아까 그 처음 보여줬던 그림이고 요거는 1960년대에 다시 또 크게 확대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조금 더 세련되게 색깔이 빠져있죠.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거가 더 낫다고 해요. 이거는 더 크기도 크고 세련됐지만 느낌은 좀 덜하다고 얘기를 해요. 얼굴이 크네. 표현주의 작가거든요. 표현주의라는 건 이제 보이는 대상들을 그냥 화면에 옮기는 그런 게 아니고 내면의 세계를 자기 생각한 거를 약간 좀 왜곡해가지고 색깔도 약간 좀 더 감정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그런 그림을 표현주의라고 해요. 대표적인 작가가 뭉크죠. 독일의 키르히너하고 독일 중심으로. 맞아요. 표현주의는 뭉크가 사실 노르웨이 사람이지만 독일에 와서 전시를 하면서 인정을 받거든요. 표현주의 자체가 사실은 유럽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가 1, 2차 대전 일어났을 때잖아요. 그게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 많이 적용이 됐으니까 이 사람도 그런 거는 있지만 사실 개인 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 그림들이죠.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행복하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 지하에서 영국은 아무래도 바다 길이 있으면서 유럽보다는 조금 더 엄숙하고 근엄하고 뭐 신사의 나라락하고 뭐 지키는 규칙도 많고 종교적인 엄숙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요소가 뭐냐면 동성애자였어요. 아버지 엄마조차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더 괴롭잖아요. 부모가 제일 인정 안 하지. 인정을 하면 사실은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엄마 아버지가 인정을 하면 진짜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모가 처음부터 배척을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도 요즘이면 좀 덜한데 네네 그 맞아요. 당시에는 인정하기 힘들지 사실. 엄마 아버지도 영국에서 진짜 물 건너오지. 맞아요. 근데 이게 자기 자의적으로 된 게 아니고 거의 쫓겨났죠. 왜 그러냐면 이제 베이컨은 아버지가 장교 출신을 퇴역한 사람인데 부유했나 봐요. 그러니까 말을 키우는 농장, 조련사 뭐 이런 걸로 해서 태어났을 때 부유하게 자랐어요. 이제 아쉬운 거 없이. 근데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나? 10살쯤 되니까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말과 관련된 일을 하는 하인들이나 조련사들을 상대로 이제 성적인 행위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이 났겠죠.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했냐고. 아버지의 방법은 이게 채찍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부모들은 강압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벌을 주면. 그래서 심지어는 그 조련사들이 얘를 채찍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게끔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더 막 힘들어지는 거죠. 이거 하면서 제가 알았는데 세디즘, 마조이즘. 그러니까 때리면서 희열을 느낀 사람이 있고 맞으면서 희열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마조이즘인데 그때 이미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맞으면서 성적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맞으면서 하는 걸 세이죠. 근데 때리면서 하는 게 때리는 세디즘. 게 맞아이죠. 맞으면서 하는 게 맞죠. 아, 얘는 이제 맞았잖아. 이게 이게 동성애자니까 아버지가 이거 맞아가지고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학대받은 거죠 사실은. 그런 거 사실 이게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그런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베이컨은 그 어릴 때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 학대하에 자라다가 16세쯤에 이제 계기가 되는데 얘가 늘 꾸미고 소심하고 뭐 열 꾸미는 거 좋아하고 이러는데 엄마 속옷을 입고 있는 걸 아버지 보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 집에서 쫓겨난 어디로 쫓겨났냐면 독일에 이제 삼촌들이 좀 있었다고. 잘 됐네 막. 나한테는 그러니까 독일이 어떤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탁 가니까 완전히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눈을 벗어났지. 이거는 뭐 성의 자유분방함에 완전 방탕화가 된 거예요. 물러나면 끝장판이었어요. 하고 싶은데 해봐야 된다. 네. 애인이 다양하게 많았죠. 오. 그 당시 처음에 만나셨던 피터 레이시라는 사람이랑 좀 사귀다가 이제 막상 건너가서 바우하우스에서 장식미술을 좀 한대요. 그러면서 아까 뭐 독일 옆에 이제 뭐 프랑스, 스위스 다 있으니까 프랑스에 가니까 피카소전을 해요.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야, 나 전통 계속 그 미술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재능은 좀 있었겠죠. 이 사람 그림 그리는 스타일 보면 화가로서요. 재능이 상당히 많았지. 정말 많았어요. 장식미술 쪽으로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림을 꾸준히 그려요 자기 혼자. 그러다가 영국의 런던에 가서 그 가구 디자이너로 활동을 해요. 앵간히 이름을 좀 떨쳐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아버지로부터 이제는 외면을 당했고 그렇게 살다가 1944년도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십자가 책향. 십자가 책향 그래요. 처음에 조금씩 발표를 하는데 이 사람 그림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비난 완전히 엄청 비난이 쏟아져요. 야, 너 무슨 정육점에 고기 덩어리를 그려놓고 한다는 것은 일단 관심이 있잖아. 서창기 그림도 암울하기 짝이 없죠. 그만큼 획기적으로 그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앵코르밀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 전쟁에 대한 반발심으로 추상화가 또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미술의 세계가 그룹 지어가지고 얘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왜 떨어지면 내가 너무 그림으로서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유럽이나 어디 가나 다 그래요. 그때 또 히틀러 엄청 싫어했잖아. 표현주의 사람들. 네, 어. 태페 미술이라고 해서 엄청 개장해서 박해를 해가지고. 화가들도 박해를 하고 그림들도 다 그림도 태워요. 불타고. 예, 없애버리고 히틀러가 미술 전공해서 학원을 그러니까. 하려고 그치. 네. 알죠. 그러면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데 그런데 이 베이컨은 왜 따로 살아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비난을 받는 거죠. 너무 이상해요. 미술 전공도 아니고 전시할 때마다 비난을 받는 거예요. 뭐 너 그런 그림을 그리냐고. 그러니까 이 소심한 베이컨이 초창기부터 그림을 시작했는데 25에서 한 30대 후반까지의 그림이 모조리 다 자기 손을 찢어버려요. 성질 더럽죠. 그래서 겨우 그 시기 때는 15작품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평하고 이러니까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참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지금 저 창고에 있는 그림이 성질 난다고 다 없앤다고 생각해보세요. 박성질 보니까 인팁이다, 인팁. INTP. 그래서 모두 다 없애버렸어. 자기 손으로. 그림들이 왜냐 외국 사람들이 자기 그림 이상하게 표현을 하니까 진짜 내 그림이 나쁜 건가 싶어가지고 그렇지만 또 이 외골수라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옆면이고 이건 앞면이고. 그냥 막 뒤틀어가지고 피카소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었겠지. 1944년도에 아까 보냈던 십자가 책형을 위한 새 인물의 습작을 발표를 하니까 전시회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와, 너는 어떻게 종교적인 이 예수님을 이런 이름에다가 갖다 붙일 수가 있냐. 그 이슈가 되니까 이제 이 사람 인기가 폭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특히 유럽에서 이 종교를 비난하고 비틀어 넣는 거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존경해야 되고 모셔야 되고 이런 대상이잖아요. 그 대상을 베이컨이 쌍그리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 카타르시스 비슷한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아니에요? 중세에서는 이제 화형에 처해졌을 텐데 예수를 나눠서 이제 40년 되니까 좀 한. 그렇기도 하고 예술가잖아. 예술가니까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중세는 예술가라도 안 되니 죽음이지. 종교를 조롱했기 때문에 교양의 이 권위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술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비난을 한 거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 내면에 아버지를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나타내기도 하고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정하고 싶은 싶은 거죠. 그 인물의 대상은 이렇게 막 빛가고 고기 덩어리처럼 만들어낸 이유는 그 당시 같이 있었던 그 피터 레이시라는 남자애가 약간 좀 애인이죠. 동생이죠. 여기서 말하는 남자들 전부 남자예요. 다. 술 먹고 들어와서 토하는 장면이라든지 마약을 해가지고 비뚤어져 있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영감을 떠올려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예술로 생각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광을 해요. 근데 우리 동양계에서 이런 그림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그게 좋은 그림이고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여기 뭐 서울에 요 근래 전시가 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크게 뭐 인기 있지도 않았던 것 같고 일부에서는 많이 나요.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막 이상한 그림 집에 못 걸 그림이지만 그래서 시대에 지금 시절에 잘 담는 거지. 예, 아기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이때가 1, 2차 대전 일어나서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그 공포 의식에 떨고 있을 때 이런 그림이랑 맞아.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아기를 정말 잘 맞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룹으로 지어 다니고 문과가 다니고 뭐 이렇게 해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외따로 이제 작업을 해도 인기가 있으면 당연히 성공을 하겠죠. 성공을 하면 또 부가 따라오겠죠. 명성도 있고. 예. 근데 이게 참 불행한 게
베이컨은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외로워요. 그게 선생님 프로이드 이론이나 어릴 때 그런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벗어나기 힘들어. 벨라스케스의 이노센티우스 10세의 초상이라는 그 교황의 초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예수님 책형 교황을 빛가는 그거를 거는 이상하게 그렸네. 그쵸 부정한 거죠. 완전히 예, 그분이. 겉들어가지고 왜곡해 시켜버리는. 아. 이 시리즈도 많이 그렸어요.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교황은 완전히 그 종교의 완전 최고점이 있는 거잖아요. 한때는 완전히 왕들 각 나라의 왕보다도 최고의 그 권위를 쌍둥이 묶여버린 거죠. 교황은 완전 귀신같이 만들었네. 네. 멋지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아까 보였던 십자가 책형 이 이노센티우스 10세의 과거의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를 재해석하는 능력, 창조력, 그리고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낸 거. 유럽에서는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예술가로서 인정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다 충족시켜준 거예요. 예술가로서는 성공을 했는데 이 내면이 너무 공허해가지고 돈 있고 명예가 있어도 맨날 밤마다 그 암울한 빈민가를 돌고 또 약물 중독자들을 만나고 불황자들을 만나면서 그 쾌락적인 생활을 해요. 그럼 당연히 탕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또 그런 그림을 그려요. 이런 그림들을 막 그려내요. 근데 보통 진짜 막 자세히 보면은 혹한 느낌이 들고 자세히 보고 싶은 느낌도 안 들고. 근데 인간 내면에 보면 이런 추한 것들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일랜드 화가로 돼 있네. 영국이 아일랜드가 지금은 다 이제 통합돼가지고 영국으로 돼 있으니까 이 영국인으로 하는 거죠. 와, 근데 이 전체적인 이 화가는 그런 어떤 자기 내면의 고통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어느 날 자기 화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긴 의자 같은 외국에 이런 게 있잖아요. 침대도 아닌 것이 의자도 아닌 것이 뭐 그런 게 있는데 자기 화실에 좀 도둑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터 레이시랑 헤어지고 공허한 마음으로 있다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그 좀도둑이 조지 다이어라는 남자인데 건장하고 잘생겼어요. 젊고 좀도둑을 만났는데 어떻게 연인으로 발전했는지 뭐 여하튼 둘만의 사이인데 이제 연인으로 꽤 오래 가요. 됐어요. 눈이 딱 맞을 수 있지 뭐. 그쵸? 잘생겼어요. 사진이 있던데 또 뭐 인연이 있으니까 자기 집 돌았겠지. 그렇겠죠. 그래가 그 좀도둑이랑 한동안 또 마음이 맞아가지고 잘 지내요. 그 남자를 대상으로 모델로 찾아왔네 자기를. 예, 모델로 해가지고 많이 그렸어요. 조지 다이어랑 많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침입하는 좀도둑.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사람은 항상 인물을 고기 덩어리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침입했고 여기 이제 사랑을 나누고. 선생님 안에서 스토리가 나온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거 사랑이 끝나고 난 어떤 괴로움. 괜찮아요. 네. 왜냐면 조지 다이어가 이제 이 사람이 성공을 과도로 하니까 저 다이어도 잠깐 좀 같이 있으면 작업실 있으면서 그림도 그리고 막 그 베이컨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너무 명성이 높고 잘 나가니까 그런 괴로움이 좀 있었어요. 약물도 많이 먹고 결국은 이제 자살을 하게 돼요. 누가 다이어가? 네. 그러니까 이제 베이컨이 너무 잘 나가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불만이 어떤 또 갈등도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베이컨은 회 돌아버리겠죠. 뭐. 다이어는 사랑을 별로 안 했는 것 같다. 베이컨만 다이어를 사랑했는 것 같다. 아니지 사랑하고 다르지. 집착을 했어요. 집착하잖아. 왜냐면 베이컨은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남자 저 남자 좀 많이 밝혀요. 그게 때문이구나. 딴 남자 만나고 딴 남자 만나서 그래 돌리면 그런데. 난이 지기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좀 베이컨 좀 잘난 남자면 좀 나중에 괜찮지 않나요? 그 잘난 남자. 원래 남자들이 진지심도 강해요. 그러니까 다이어가 좀 이렇게 애착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베이컨도 못 견뎌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다이어가 자살을 하고 죽었고 충격이 너무
또 말년에 존 에드워즈라는 남자를 아주 젊은 남자를 또 만나요. 20년간. 좋네. 예. 역시. 그러니까 이 베이컨이 죽을 때까지 옆에 있어줘요. 그러니까 사랑을 영원히 했던 남자인 거죠. 그 끊임없이 갈구를 했네. 예, 피카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카소도 계속 그 계속. 뮤즈들을 계속 가져왔거든요. 했잖아. 베이컨은 뮤즈들이죠. 남자들은. 그러네. 네. 그 저는 이런 점에서는 항상 유럽의 이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만약 그렇게 살아라 하면 정신이 회딱 돌아버릴 것 같은 생각. 제 성향에. 그렇지. 절대로 못 살지만 정신병. 또 그 사람은 우리 같이 살아가면 못 살지. 못 살겠죠. 어, 근데 저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다. 아침에 슬쩍 저 항상 이제 뭔가 이제 혼자서 뭐 살다 그러니까 베이컨이 만약 이 불교의 망공부를 했다면 이런 그림을 했을까? 삶을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가끔씩 이 있어요. 사람은 망공부하기 힘들지. 절대 안 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는 좀 이해는 할 것 같아. 그래요? 불 같은 사람? 꼭 굳이 살아라고 하면 난 또 저렇게 살 수도 이 있어. 사람은 사랑을 망공부를 했지. 제가 좀 젊었을 때 헤르만 헤세의 지화사랑이라는 지화사랑. 예, 거기 보면 지그문트하고 올트문트. 아 골드문트 워센트 나르시스 올트문트. 그 두 인물이 완전 상반되게 그렇지, 살거든요. 그렇죠. 그게 하나는 지고 하나는 사랑. 사랑이잖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거의 이제 나르시스 같은 삶이고 성향이라면 골드문트는 또 여기 베이컨 같은 사람. 나는 골트문트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나르시스가 아니고. 네네. 예, 나도 그 책 굉장히 열심히 봤고 예. 세바하고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때 근데 나는 골트문트 있지.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살면서 다른 인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인정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같이 그렇게 살았는 게 맞아. 북도. 베이컨이 1992년도에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드리드에서 이제 혼자 많이 외롭고 고독스러워요. 결국은 애인들도 떠나고 힘들게 있다가 이제 어릴 때부터 천식이 좀 있었거든요. 천식으로 폐렴으로 그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심장마비로 병원에 있었죠. 그림들이 이제 인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그 이후로도 회고전 열 때나 이럴 때는 유럽에서는 서로 컬렉트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근데 되게 이제 특징은 이렇게 삼면화. 이게 정면이네요. 특징이에요. 이 사람도 유럽인이다 보니까 이제 종교적에서는 그렇네요. 예, 같은 전통에서 뭔가를 가져온 거예요. 선자와 우리는 불급승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이거 왜 삼면화를 했을까? 이렇게 삼면화를 했기 때문에 또 인기가 있어요. 원래 뭐 삼각형이 제일 안 된다 하기. 선생님들 그 아까 십자가 책형 있잖아요. 네. 그 그림이 그림에는 뭘 의미하는지 의미는 네. 인간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 구체적으로 이 해석 하나하나 예, 예.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모델은 네. 다이어에서 왔는데 이제 저 레이시에서 왔는데 술 먹고 가거나 마약 중독에서 흐늘거리는 몸 있잖아요. 막 거기서 모델을 가져왔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분노, 슬픔, 괴로움 고통인가 보다. 잠깐만 그 그림 잠깐만 보시죠. 찾아보죠. 네. 아까 크게 나온 것들은 또 요거는 작게 나올 것 같은데 아까 크게 나온 게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떤 그건지 요거는 변기에서 토하고 있는 장면. 그래 그런 식으로 괴로워하고 그물거리는 네. 마약에서 이거는 괴로워서 고통스러워 입 벌린 거 있잖아. 전암 보편 기에서 입 벌린 건데. 입 벌린 거는 계속 절규 같은 거. 예, 뭉쿠의 절규도 감명을 받았어요. 뭉쿠 그림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절규 특히 절규에 보면 이런 네, 생각나요. 예, 거기 맞아요. 거기에서 항상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입 벌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 입 이게 벌리는 풀네임이 십자가 책형을 위한 거다 거죠? 십자가 책형을 위한 새 인물의 습작. 새 인물의 습작. 네. 습작이란 얘기를 다 써요. 이것도 루시안 프로이드의 새 인물의 습작. 그러니까 루시안 프로이드의 습작이라기도 하고. 근데 세 가지 다 루시안 프로이드거든요. 같이 친구 있다 보니까 모델도 많이 쓰고. 뭔가 이 기하학적인 공간에 갇혀있는 느낌 드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이게 자기가
여기가 뭐, 좀 그 거기 들었네. 사진. 진짜 기괴하죠. 예. 그로데스크하다고. 오케이. 이 사람의 그 뇌는 정상인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한 분야입니다. 많이. 한번 그림을 보게 되면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네요. 못 있겠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진 하나. 이거는 그러면 이게 거의 사진 같은데 색깔이 맞아요. 흑백 사진이죠. 흑백 사진인데 이렇게 들고 있는 네, 사진 네. 찍구나.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어, 자기 화실에 아까 막 흐트러진 화실에 여기저기 막 놔둬요. 놔둬요. 그 잡지책이나 영화의 스틸 장면 같은 거에도 놔두고 그거를 이제 그리고 그래서 그림을 영감을 그리고 얻었구나. 네. 영감을 얻었구나. 예, 그러니까 모델이 따로 있는 게 네. 없죠. 모델을 예, 구했네. 사진을 찍어갖고 그 네.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요. 모델을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이제 사진 있을 땐 그림 하면 되니까. 자기만의 그린다. 나무 여기 고기 덩어리, 그거네. 고기 덩어리에다가 보이네. 소리 지르는 아, 인물, 뭔가 공간에 갇혀 있는 아까 모든 그 그림 요소들을 한꺼번에 다 만화로 그리도 되겠다. 약간 공포스럽고 공포를 나타내는 별로 공통도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물인데 예.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제 무서움에 떨고 있는 색깔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무섭죠. 프로이트 그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의외로 처음에 봤을 때 섬뜩하지만 재밌어요. 생각할 게 많은 내 생각할 게 많죠. 그리고 유럽의 그 1, 2차 대전 자꾸 언급을 하지만 그렇지. 그 시대적 배경을 무시스러운 그 무시하니까. 얘기를 그대로 또 심고 자기의 삶을 그대로 옮긴다고 삶 전체가 해피해갖고 밝고 웃음을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았지 싶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명성과 돈 부유하고 이래도 또 그거를 밑으로 이제 어둠의 세계로 찾아가는 이유는 스스로가 그거를 자기가 선택해서 살았던 거죠. 도박에도 빠지고. 그래도 자기가 선택하니까 응. 49, 51이면 50을 선택하니까. 네, 그렇게 살았어요. 보통은 명성 없고 돈 있으면 180도 다른 사람들 살 수 있잖아요. 더 밝은 곳으로. 근데 그게 별로 이제 자기한테 이 메리트가 사람 없는 선의한 거지. 대로 살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해줘. 자기 애가 아무래도 뭐 남을 위한다 해도 지 좋아하는 거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어둠을 찾아가면 감으로써 이제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그림을 이제 그렸던 거죠. 다양한 그림들 찾아보시면 다양한 그림들이 많아요. 그러네. 모델을 그린다 해도 이렇게 또 얼굴을 비틀어내는 또 기하학적인 어떤 공간에 갇혀주고 자꾸 보니까 메이크업만이 매력적인 예, 그림들이 그냥 등장하죠. 예 그래요. 그뱀 긋기도. 이렇게 요 두 인물이 막 엉켜가지고 뒤로 이런 것도 다 사진을 찍어갖고 뭐 레이싱하는 사람들 이런 데서 영감 먹고 어떻게 보면 야시시한 느낌도 들어요. 두 남자가 엉키고 있으니까 이제 동성애적인 느낌도 들긴 하는데 뭐 그 영감은 그 잡지책에서 가져갔어요. 지난 이거 요거는 와. 진짜 베이컨 느낌 딱 보니 맞네. 네. 예. 막 비틀고 눈동자도 안 보이고 그러는데 왠지 베이컨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그 뭐야 물 속에 탁 했거나 아니면 유리에다가 얼굴을 탁 갖다 가면 그런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 요거 막 그 다 그려놓고 마르기 전에 헌금이랑 아, 한번 써본지로 기저분다 옛날. 기습 맞네. 그렇게 할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네네. 두 분이 이제 어디 가셔가 이런 그림 보면 잊어버리지 못한다 이제. 네. 너무 인상적이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저도 깊이 생각했던 화가고 한 번쯤은 또 깊이 말씀드리고 싶은 화가 있습니다.